알고는 싶은데 읽기엔 바쁜 우리를 위한 독서 대행 콘텐츠 직독잡설 시작합니다. 직독잡설 2부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까지는 중국의 내륙에 관한 이야기를 저희가 주로 했었고 네. 이제는 중국이 해상 병력 강화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좀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부에는 이제 저희가 중국이 전통적으로 육군이 강해서 뭐 해상 병력을 끌어올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그 해상 병력을 강화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사실 주변 나라들과의 영유권 분쟁이라는 주요한 이유도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마음에 안 들어서 중국이 그 주변 나라들한테 핵을 쏠 게 아니라면 당연히 이제 해상 병력을 강화해야지 영유권 분쟁이 일어난 것들을 지킬 수 있겠죠. 영유권 분쟁이라면은 남중국해 뭐 이런 데 말고 또 어디 있죠? 일단 대표적인 게 남중국해입니다. 이제 몇 년 전부터 사실 이 남중국해 관련해서 어마어마한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좀 상대적으로 잠잠한 것 같긴 한데 뭐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남중국해의 위치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이 남중국해는 중국, 필리핀, 베트남으로 둘러싸인 이 그 바다를 말하는데 여기에 이제 이 남중국해의 그 아래쪽이라고 해야 되나? 필리핀과 좀 가까운 쪽에 사람이 살기 힘든 약간 암초들이 여러 개 이렇게 몇백 개 작게 있는 섬들이 펼쳐져 있는 지역이 있어요. 이걸 영어로 스프레틀리 아일랜드, 중국어로는 난사군도라고 이제 한다고 하네요. 이제 난사군도. 네, 난사군도. 난사군도 스프레틀리 네, 스프레틀리 아일랜드. 근데 이제 이쪽을 그 이제 여기가 우리나라다. 여기 이 지역이 우리나라의 영해에 있다라고 주장하는 나라들이 좀 많은 게 문제인데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중국 모두 이제 자기네들이 여기에서 역사적으로 조업을 해왔고 여기가 우리나라 땅이다 이래서 마찰이 일어나는 중이거든요. 근데 이게 저희가 오디오 채널이다 보니까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구단선을 검색을 해보면 진짜 양심 없는 게 그냥 니네 그 앞발 해변 빼고는 다 우리 바다 수준으로 그렇죠. 그려놨어. 이게 그러니까 진짜 양심이 없어. 이게 보면은 양심리스하다. 예, 예. 근데 이게 구단선이라고 그래요. 구단선. 네. 9개 끊어진 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게 제가 그래서 이게 왜 하필이면 그럼 끊어진 선으로 그려놨지? 그럼 실선으로 그릴 수 있지 않나 했는데 네. 이거 찾아봤더니 청나라의 어떤 지도 만드는 사람이 네. 근데 청나라 말기면 중국이 갈기갈기 찢겨져 나갈 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약간 정신 승리를 한 거예요. 우리도 뭔가 주장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막 나라 영토가 뺏기고 이러니까 그때 막 러시아의 연해주 뺏기고 이랬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선을 쭉쭉쭉 그었대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이게 그냥 정신 승리였던 거예요. 그 지도를 만들어 놨는데 근데 그게 지금 중국이 구단선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강력한 근거의 고지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중국도 주장하죠. 그러니까 거기가 다 화교 문화권이잖아요. 그렇죠. 옛날 화교들이 여기서 다 장사하던 데고 뭐 어떤 섬도 분명히 그들이 썼겠죠. 네. 그런 걸 했는데 검색해 보시면 진짜 이건 좀 양심이 없다 싶긴 크긴 한데 그래서 구단선이라고 했대요. 그 사람이 쭉쭉 그려놓은 근데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근데 이제 그 되게 양심이 없는 짓들을 중국이 원래 많이 하는데 제가 이제 이 책에도 나오기도 하는데 진짜 어처구니 없었던 게 그러니까 암초에 불과한 곳에 그러니까 이게 영유권 분쟁이면 사실 좀 뭘 하기가 되게 애매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활주로를 만들고 포병대를 배치를 하는 그러니까 배치를 하고 이제 자기네들 섬이라고 좀 우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게 사실 제가 이 전문가가 아니니까 진짜 이게 중국의 영유권이 맞는 건지 뭐 알 길이 없긴 하지만 근데 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경우기는 해요. 그래서 그 얘네들이 활주로를 만든 섬 이름 중에 하나가 이제 파이어리 크로스라고 하는데 이제 중국 명어로는 융수자오라고 하는 곳에 그냥 활주로를 만들어서 이제 그 여기는 우리 땅이니까 이제 너네들 침범하지 말라 그러고 전투기를 막 착륙시키고 그래요. 거기다가 아예 매립을 해서 섬을 만든 거죠. 네. 근데 이게 진짜 그 바다 위에다 섬 만든다고 자기 그거라고 하면 그래서 예전에 국제사회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사회 바다에서 섬 만들어 다 지을 거면 다 만들지 않겠냐 했더니 중국 그랬는데 그 섬의 정의가 그렇대요. 원래 그 물 위에 튀어나온 바위. 그러니까 만조 때도 물 위에 튀어나와 있는 걸 섬으로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조그맣게 튀어나와 있으면 그 위에다 왕창 때려 부으면 그게 섬이 왜 아니냐라고 주장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그래서 막 뭐 비판을 하는데
뭐 근데 어떻게 힘으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힘으로 결국은? 그러니까 네. 힘으로 그래서 뭐 인공섬 만들어 가지고 거기 위에다가 뭐 맨날 하고 하는 게 중국이 하는 짓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중국은 그 망망대해를 자꾸 자기 거라고 우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되게 중요한 지정학적인 이유가 있다고 또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 태평양을 지나는 되게 중요한 항해로가 있는 부분이라고 하거든요. 난사군도 그러니까 뭐 중국은 난사군도라고 하고 이 이제 지역을 섬들이 있는 지역을 통과를 해야지 남중국해에서 필리핀을 지나서 태평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중요 항해로를 접근을 할 수 있어요. 이 항해로 이름이 대양항로라고 책에 나오거든요. 이제 이쪽에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를 목숨 걸고 지킨다고 해요. 그러니까 유사시에 전쟁이 나면은 사실 뭐 전쟁이 안 나면 당연히 이쪽을 통해서 이렇게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오픈된 공간이긴 한데 만약에 이쪽이 자기 영유권이 아니다? 근데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제 곤란한 상황이 되는 거죠. 여기 중국은 그 요즘은 많이 의존도가 줄었어도 어쨌든 중동에서 석유도 가져와야 되고 뭐 수출입도 해야 되고 하니까 막혀버리면 거기가 좀 힘들겠죠. 그렇죠. 자원도 없고 하니까 자원이 없어지니까. 그리고 그것도 있잖아요. 거기서 만약에 중국이 입장에서도 방어적인 입장에서도 필요하지만 중국이 거기를 확보하면 일본이랑 한국은 외부 공급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위치상 그렇죠. 그렇죠. 그런 목적도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쪽 왼쪽과 오른쪽 그러니까 필리핀 이 앞바다에 있는 부분을 통해서 그 배들이 지나다녀야 되는데 여기를 뺏겨 버리게 되면은 이제 태평양은 물론이고 필리핀으로 접근성이 좀 낮아지는 그런 게 있다. 남중국해를 둘러싼 분쟁이 좀 오래되긴 했었으니까. 그러게요. 이 구단선 때문에 구단선. 또 뭐 영화가 중지되고 저희는 잘 모르지만 사실 그런 일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영화가 있었어요? 무슨 보니까 중국에서 일방적으로 구단선을 선언했는데 그게 이제 영화에 등장을 했나 봐요. 어허. 이게 무슨 영화냐면은 드림웍스랑 상하이의 펄 스튜디오의 합작품이었던 어바머너블이라는 작품이었대요. 일단 모르겠어요. 처음 들어보죠. 어바머너블. 어바머너블이요? 처음 들어. 아 여기 뭐 애니메이션이네요. 애니메이션이에요. 근데 이게 이게 중국 배경의 애니메이션이 중국 배경의 네, 애니메이션이구나. 이게 중국 배경 애니메이션인데 이게 그냥 마케팅의 일환으로 이제 할리우드 영화 제작자들이 내놨는데 네. 이게 지금 남중국해 문제 때문에 동남아시아국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상영 금지 조치를 계속 내렸나 봐요. 베트남도 그렇고. 네. 그래서 뭐 이게 상영이 안 됐는데 사실 재미가 없으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안 떴겠죠. 그러니까 한국은 중국 콘텐츠 거의 뭐 유통되는 게 없잖아요. 그럼 개봉하는 것도 거의 게임이나 없고. 많지. 요번에 그 무슨 중국에서 그 코로나 그 중국이 지금 본인들 말에 의하면 코로나 전쟁 끝났다고 자기들이 이겼다고 지금 엄청 파티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모든 뭐 유명 중국인 감독들한테 거의 애국 영화를 거의 한 편씩 만들어야 된다 그런 분위기래요. 중국은 그런 거 잘하죠. 네. 그리고 이번에 하나 나왔거든요. 근데 그 웃긴 게 막 그거예요. 우한을 그린 영화인데 우한 그때 당시에 진짜 거의 뭐 신파의 끝판왕이라 한국 신파는 거의 저리 가라 수준으로 거의 내내 우는 수준이 너무 울어서 고글 아내가 약간 김서려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수준이라는데 그 한국에서 개봉을 했거든요 이번에. 왜 개봉을 했는지 모르겠어. 그게 관객 수가 100몇 명인가 하고 끝났다는 거예요. 한국은 워낙 뭐 중국 콘텐츠 소비를 안 하니까. 그렇죠. 맞아요. 근데 수준이 너무 저는 예전에 떨어져. 재밌는 거 봤었는데 2019년도에 유랑지구라는 그거 알아요. 그거 근데 아세요? 의외로 재밌다. 그거 되게 재밌어요. 의외로 그거 원래 재밌다. 소설의 그거 원작이거든요. 재밌어요. 웹소설일 것 같아. 그거. 내용이 아니요, 뭔지 웹소설 아니에요. 그래요? 진짜 유명한 중국의 네. 그 작가 SF 작가가 있어요. 그 삼체 작가 아니에요? 맞아요. 아 그렇구나. 그 그건 인정하죠. 삼체를 쓴 작가가 쓴 건데 그 일단 류오신. 아니 일단 저는 하나도 모르니까 소개를 좀 해주세요. 지들끼리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유랑지구라고 네. 이제 지구가 목성이 지구를 충돌하는 37시간 전의 상황을 다룬 건데 네. 여기서 미국도 아니고 주인공이 원래 대부분 이런 거 우주 영화를 보면 우리는 재난 영화를 보면 대부분 미국이 구하잖아요. 그렇죠. 세계를. 네. 근데 유랑지구는 중국이고요? 중국이 구하고 그거를 러시아가 도와요. 아 그래요? 맞아. 어이씨. 그리고 우리나라가 맨 마지막에 네. 잠깐 등장해서
그래도 구해주려고 다시 돌아가요. 중국인 구해주러 돌아가나 뭐 그래요. 한국인이 중국인을 구해주러 가요. 한국인이 중국인을 구해주러 가. 아니면 중국인이 한국인을 구해주러 가나? 거꾸로일 것 같은데 중국인들이 구하러 오겠죠. 우리가 아니 한국 해줄까? 구조팀이 제일 먼저 돌아가서 중국 팀을 구해줘요. 오해다. 뭔가 그래도 옆 나라라고 챙겨주는. 그게 그 이유가 2008년에 중국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네.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중국을 도와줬기 때문이래요. 그걸 녹인 거예요. 그건 그래, 세상에. 진짜 2008년만 해도 우리가 뭐 돕는다 이럴 수 있는 그 정도 관계였었는데. 그렇죠. 그때는 되게 박근혜 때는 되게 좋았잖아요. 그쵸? 관계. 아니 그때 이명박 됐죠. 이명박 그때 때구나. 우리나라랑 중국이 엄청 그 뭐 전략적 동반자 이런 거 되고 그렇죠. 맞아. 사이가 좋아지고 있었죠. 중국이 이 정도로 규모가 크진 않았어요. 그때만 해도 주변 나라들한테 좀 잘해야 돼가지고. 그렇죠. 요즘은 너무 외교를 엉망으로 막 기분 나쁘게 하니까 그래서 감정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중국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요즘에 뭐 이코노미스트나 그런 데 보면은 중국이 불링을 많이 한다. 그러니까 네, 약간 맞아요. 뭐라고 해야 되지? 왕따시킨다? 세계를 늑대 왕따시키는 외교? 느낌? 늑대 외교 이런 저는 얘기 많이 말레이시아 그 교환학생 갔을 때 거기 워낙 많은 국가 애들이 오니까 그러니까 5대양 7대주 다 왔거든요. 근데 정말 중국 분들이 들을 수도 있겠지만 다 싫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정말 좀 놀라서 위아더 월드라는 걸 들을 느꼈어. 수 있겠지만이라고 해놓고 그렇게 욕하면 아니 어떡해요? 이거는 현실이니까. 기분 나쁘게. 아니 근데 진짜 모든 대륙의 모든 나라 애들이 다 싫어하니까 이거 이럴 수 있나 싶을 정도의 왜냐면은 전 세계 지구인들이 사실 지구인들이 중국 덕을 엄청 그러니까 물론 코로나 사태는 엄청난 재앙을 끼쳤지만 그 2008년 금융위기도 사실 중국이 경제 성장으로 전 세계가 이겨낸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근데 그게 받아들이고 싶지 않죠. 중국의 한 행태를 봤을 때는 코로나 지금 우한에서 그 워터파크 파티하는 거 봐요, 진짜. 너무 화나죠. 너무 화나는 것 같아. 너무 양심이 없어. 그러면서 계속 우기잖아요. 자기네가 만든 게 아니고.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왔다.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 중국 하드웨어적으로 뭐 그런 경제 성장 전 이런 거는 유망하고 언젠가는 1등이 되는 게 산술적으로도 가능한 일이라 생각은 하는데. 모두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그리고 그걸 너무 안 좋게 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것 같아요, 중국. 그리고 저는 너무 느낀 게 이제 중국이 어쨌든 강대국의 반열에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하는 행위들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뭐 한복이 중국 거라고 우기거나 모방. 그러니까 뭐 이게 사실 중국의 그 뭐 어떤 소수 민족 국가가 가지고 뭐 입었었던 복장인데 이게 뭐 한국으로 흘러 들어갔다 이런 주장들을 하는 건데 동북공정도 사실 마찬가지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은 약간 이게 이제 미국을 대체할 수 있는 헤게모니가 맞나?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지인이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지인은 이미 내적 왜냐면 결혼도 중국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적 중국인화가 되어 있는 이제 사람이지만 네. 한편으로는 그래도 아직 한국인이니까 네. 조금 중국인들보다 조금 더 객관적이겠죠. 근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은 중국이 모방 1위 국가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1위로 올라서는 순간 그 멘붕에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중국이. 난 누구 여긴 어디가 된다. 네, 진짜 너무 더 이상 베낄 게 없잖아요. 내가 그렇죠. 1위가 돼버리면. 네. 그래서 그것들을 실제로 되게 걱정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중국에 대해서 비관적인 입장들이 많이 그게 주요한 논거 중에 하나인데 또 보면은 그 우리가 왜 미래 기술이라고 왜 자명하게 보는 거 예를 들면 나노 기술, 5G 기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 특허 출원 건수로 보면 거의 압도적으로 중국이 다 1등이거든요. 그럼 미래 기술 특허 건수도 그렇고 근데 그거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도시권들 있잖아요. 한국으로 치면 수도권, 뭐 중국으로 치면 어디 베이징권, 뭐 요코하마권 이런 게 있잖아요. 뭐 도쿄권 이런데 그 전 세계 그런 주요 기술 특허 출원 거의 탑5 안에 무조건 이 세 개 지역이 다 들어가 있대요. 중국의 그런 그리고 그러니까 중국 전체가 아니라 네. 그리고 우리나라로 치면 선전 이런 데겠죠. 선전지구 뭐 북경지구 이런 데를 묶어서 하면 뭐 일본의 동경권, 우리나라 수도권, 뭐 중국의 어디권 이런 것들이 탑5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동아시아가 서구의 그러니까 그잖아요. 동아시아가 양은 많아도 뭐 질적으로는 아직 부족하다 이런 게 네. 오히려 이제 기술적으로도 동아시아가 엄청 압도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추격자라고 보는 게 요즘은 뭐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오히려 네, 반대로. 오히려 동아시아 그러니까 중국만의 그 성장이 아닌 거죠. 이제 그냥 기술적으로 동북아가. 근데
또 이런 얘기 하면 좀 그럴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 말이 맞는 게 중국이 제일 미는 직업이 과학자인 거 아세요? 과학자랑 맞아. 공대생. 그러니까 이게 저는 차이점을 늘 보면서 되게 재밌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 드라마에 보면은 주인공들이 대부분 뭐 남자들은 대부분 뭐 재벌집 아들이거나 네. 맞아. 근데 재벌집 아들이 뭘 하냐면 주로 마케팅하는 장면이 되게 많이 나요. 뭐 PT를 하면서 되게 맞아, 멋있게 발표를 하는 장면이 꼭 한 번씩 들어가잖아요. 영어로 막 PT하고 이러는 거. 네, 근데 중국 그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들이 다 뭔지 알아요? 공대생. 공대생 학생 아니면은 게임 프로그래머. 와 그렇구나. 오히려 의사 변호사 이런 거 의사 없어요? 변호사가 없고 되게 막 청춘물에도 보면 다 공대생 애들이 주인공이에요. 아, 중국은 너무 신기하지 진짜 않아요? 의외다. 우리나라도 엄청 많은 발전을 하고 뭐 옛날 어렸을 때 과학자 꿈 이런 건 하긴 했었지만 우리는 그게 있었잖아요. 그 변호사, 의사, 한의사. 그렇죠.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 우리는 막 그러니까. 공대생에 대한 약간 이미지가 너디하다. 약간 조금 약간 공대생 약간 그러니까 이런 그 공대생이 이미지잖아요. 뭔가 미무화된 영역이 있으니까. 네, 그죠? 그런데 중국은 공대생이 되게 멋있는 그건 거예요. 이야. 그래서 모든 주인공들이 진짜 제가 본 드라마에 되게 많은 주인공들이 공대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중국을 그러니까 심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을 한 중국의 문제긴 하지만 그런 질적인 성장을 좀 놓치면 안 되지. 어쨌든 그걸 현실로 알고 저희가 옆에 나라니까 좀 뭐 친하게 지낼 건 친하게 지내고 아니면 경제를 하고 견제를 해야 되니까 좀 그래도 좀 알긴 해야죠. 적을 그러니까. 알고 나를 알아야 근데 어제 사실 싸우니까. 중국이 요즘 진짜 밉상이 된 이유가 막 그런 외교 방식 막 그러고 사람 불러다가 막 국제회의에서 막 테이블 치고 이러잖아요. 티베트 얘기했더니 그렇죠. 그리고 막 그런 막 애국주의라면서 막 이상한 짓들 하는 거 우리나라도 막 방탄한테 시비 걸고 맞아. 방탄한테 시비 걸었죠. 근데 그게 보면은 그런 민족주의 뽕 나오는 게 지금 중국이 올해 1인당 GDP가 $10,000가 됐거든요. 근데 한국이 $10,000인 게 딱 2000년 1997년 아니 99년 2000년 이때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옛날에 왜 국뽕 그게 한참 밈화됐을 때 있잖아요. 2000년대 때 장난 아니었어요. 2000년대 밀레니얼 하면서 그렇죠. 국뽕 뭐 애국주의 이런 거 엄청 그 물론 월드컵도 있고 했지만 네네. 그러니까 그게 한 10,000불 정도 되는 그 딱 도달할 때 그게 한번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런 민족주의적인 그런. 근데 요즘은 그게 많이 좀 뭐라 그러지? 세련되게 바뀌었다 그래야 되나? 좀 그런 옛날 같은 그런 애국주의 이런 게 조금 잦아들었잖아요. 옛날에 비해서 느낌이. 중국이?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요즘도 K 방역하면서 되게 뽕이.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옛날이랑 그런 거 K-방역 얘기하지 옛날에는 말아요. 주몽이 활 잘 쏘고 막 이런 뭔가 옛날 역사의 선조들 막 이런 걸로 막 그렇게 뽕을 채우는데 요즘은 이제 우리의 퍼포먼스로 하는 건데. 좀 세련되긴 했죠. 네, 근데 맞아요. 옛날에 이제 건.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막 우리 조상님 뭐 우리 힘을 과시하고 싶어하고 막 그럴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2000년대 초반 때 그 한창 저 학교에서 기억이 나는데 그 우리나라 사실 영토가 이만큼 넓었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환단고기가 언제 유행했어요? 환단고기 있잖아요. 환빠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 수메르가 우리나라 민족 환단고기라고 있는데 그 책이 만들어진 지 좀 오래됐는데 그 책은 그러니까 수메르 알죠? 우리나라 세계 최초의 민족이 수메르잖아요. 수메르가 소머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민족이다 사실은. 그래서 환국이라는 나라가 있어가지고 아메리카까지가 메소포타미아에서 아메리카까지가 이 환국이었다. 전 세계네. 근데 그거를 진지하게 그 환빠 신드롬이라고 했다니까. 그 2000년대 초반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뭔가 하긴 막 그때 그런 얘기 나왔던 것 같아. 한국이 배꼽이다 세계. 맞아요. 지도를 거꾸로 뒤집어 보면 네. 근데 그게 우리는 뭔가 도달할 수 있는 곳이 $10,000가 내가 뭔가 이제 후진국은 벗어난 것 같은데 아직은 그런 하드웨어적으로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거를 뭔가 그런 막 과시하는 걸로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약간 문화 지체 현상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그런 만족감을 그렇죠. 그렇게 채우는 거죠. 근데 이제 중국이 지금 딱 $10,000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약간 사춘기를 오듯이. 근데 중국이 $20,000 되고 $30,000가 되면 물론 힘이 더 세져서 더 횡포를 부릴지 모르지만. 근데 제가 중국에 있었던 게 이제 올림픽 전인데 그때도 그 발 마사지 해주시는 분들이 그때 진짜 쌌거든요. 막 1시간에 3,000원 막 이럴 때였어요. 근데 그때도 그분들이 했던 말이 전 기억에 남아. 곧 따라잡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자신감이 엄청났어요. 맞아. 중국인들은. 그래서 그때 엄마랑 저랑 들으면서 언제 따라오나 이랬는데 벌써 따라왔죠. 뭐 20년 맞아. 됐으니까 딱.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시일이 많이 지나기도 했어요. 근데 솔직히 까놓고. 그쵸. 베이징 올림픽이 열린 지 12년이 지났는데. 근데 그때 그러네요. 베이징 그쵸 12년이니까. 근데 지금 뭐 일선도시 이런 데는 한국이랑 비슷하지 않나? 더 좋아요. 그러니까. 아니 저는 중국 여행을 안 가보고 자꾸 중국
무시하는 그 주변 사람들을 보면 특히 남궁민 기자 같은 좀 무시하지 않잖아요. 아니 여행을 모르겠어. 가보기 싫다고 하잖아요. 나 생각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요즘 그래가지고. 아니 안 가보고 얘기를 하면 안 된다니까. 근데 진짜 무서운 게 2008년에 중국 소득이 얼마인 줄 알아요? 지금 내가 $10,000 하잖아요. 올해 $10,000라고 했잖아요. 네. 그때 $3,000였어요. 와 진짜 이러면 자신감이 붙을 만한 거죠. 우리로 그죠. 치면 우리 월급이 엄청 빠르다. 3배가 된 거야. 그죠. 내 월급이 갑자기 3배가 됐단 저- 거야. 10년 만에. 뽕 그러면 찰만하네. 뽕을 찰만하죠. 그러면은. 그쵸. 근데 그러니까 뭔가 중국이 그런 좀 책임감을 가지면은 더 이렇게 좀 강대국으로서 다 인정을 해줄 수도 있는데. 근데 책임감을 갖기가 조금 힘든 국가죠. 왜냐면은 모르겠어요. 미국은 우리 지난번 판타지랜드 할 때 배웠지만 되게 자유가 되게 많은 국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만큼 어떤 책임감이 있다고 다들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은 확실히 이렇게 1인 중심 체제잖아요. 그러니까 상 위에서 얘기하는 거를 그대로 그냥 행하는 그런 국가니까 어떤 뭐 도덕심이나 아니면 정의감이나 이런 거를 결정하는 주체가 본인이 아니에요. 자신이 아니고 약간 국가기 때문에 옳은 일을 할 거라고 기대하기가 좀 힘들죠. 그런 가치 판단 이런 건 다 외주를 주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본인들이 가치 안 하고. 판단은 본인이 안 하는 거죠. 근데 진짜 중국 사람들 얘기를 해보면 왜 뭐 중국인들도 뭐 옛날 밀란 많이 일으키고 했으니까 나라에 대해서는 불만이나 뭐 모여서 막 근데 그런 거예요. 막 모여서 시진핑 욕하거나 뭐 그런 거. 근데 지금 너무 잘 나가요, 중국이. 그니까 그게 요즘 문제예요. 장난 아니라. 너무 잘 나. 너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욕하지 않아요. 다들 되게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잘 되는 집에서는 뭐 잘 될 때는 뭐든지 다 좋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진짜 요번에 코로나도 아직은 우리가 코로나 위기 한가운데 있지만 누가 그런 얘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3차 대전이 사실은 벌어진 거다. 맞아. 그리고 그 승자와 패자가 확실한 거는 중국이 승자가 승자죠. 승자 동북아가 다 승자고 특히 최대 승자가 중국이고 최대 패자가 누구예요? 미국이죠. 미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이게 이미 우리는 모르고 있는 사이에 분기점을 넘었다는 거예요. 3차 대전은 벌어지지 않은 것 같지만 이미 벌어졌다. 맞아. 이미 그 코로나가 3차 대전이라는 시각이 되게 많았죠. 지금 우리나라에 배가 없다고 해요. 그 외국에 물류 그러니까 뭐 보내라게 되면 수출하는 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용선료가 막 몇 배씩 오르거든요. 그게 왜냐면 전 세계에서 정상적으로 경제를 돌릴 수 있는 나라가 한중일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 모든 세계 중국 그래서 특히 중국 수출이 엄청 해서 중국이 올해 플러스 성장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봐야 된다. 그러니까 뭔가 중국에 대해서 좀 이게 현실은 현실이고 미운 건 미운 거고. 근데 특히 이런 주정학 같은 것도 보면서 중국이 왜 저러는지를 좀 알 필요가 있지 않나 싶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책으로 좀 돌아가가지고 네. 그 딴 얘기 분쟁 많이 중인 지역 하나 말았잖아요. 네, 그렇죠. 또 다른 분쟁 중인 지역도 설명해 주세요. 이제 이 두 가지 분쟁 중인 지역을 두 가지를 언급하는데 이제 첫 번째가 그 스프레틀리 군도였고 나머지 하나가 일본과 분쟁 중인 지역입니다. 이제 생각구 열도인가요? 그렇죠. 생가쿠 열도인데 조어도라고 하죠. 한국 조어도. 맞습니다. 이제 이 지역이 어디냐면 남중국해 위쪽으로 대만 위에 있는 또 작은 암초 비슷한 섬이에요. 이제 중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를 그 띠아오이다오 이게 뭐, 그 중국어로 어떻게 발음하나요? 다오이다오를? 띠아오이다오. 띠아오이다오라고 하고 띠아오이다오. 띠아오이다오. 왜 이렇게 성조가 다 틀리는데 아무튼 아 그렇습니다. 그래? 아 이게 틀린가요? 띠아오이다오. 띠아오이다오. 비슷하네요. 어쨌든 그리고 일본어로는 센카쿠 열도라고 불리는 곳인데 이제 다들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여기가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또 다시 태평양으로 나갈 수 있는 구간인 거죠. 그러니까 이 태평양 쪽으로 나가냐 안 나가냐가 되게 중국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여기가 이제 센카쿠 열도라고 하는 뭐 띠아오이다오 조어도라고 하죠. 조어도. 한자명이잖아. 한자명. 그게 제일 그 우리한테 중립적인 입장 아닌가요? 그죠. 조어도가 어쨌든 만약에 일본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만약에 태평양으로 가려면 황해를 거쳐서 동해를 거쳐서 일본 후사키도라는 곳 위쪽을 통과하는 되게 긴 항로를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목숨 걸고 이쪽이 우리 땅이다라고 이제 그 여기고 있는 건데. 근데 아무튼 중국은 그렇습니다. 태평양에 진출해 본 역사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없죠. 한 번도 없잖아요. 거기 이제 유사일 처음으로 태평양을 노려보고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그렇죠. 과연 태평양까지 진출을 할 수가 있을지 그건 좀. 근데 또 이제 뭐 여기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해요. 뭐 태평양뿐만이 아니라 사실 가장
고질적인 문제는 대만이지 않습니까? 대만도 요즘 너무 잘 나가잖아요. 대만도 좋죠. 대만은 그리고 보면은 그 대만 내각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멋있어요. 그 게이가 뭐 협칭인가? 동성애자 정보부 장관인가? 그분도 있고 프로그래머 출신이잖아요. 그분도 그렇죠. 있고 뭐 그분도 있고 성소지사 그리고 지금도 계속 확진자 0명이잖아요. 그렇죠. 그거 보면서 똑똑한 것 같아요. 뭔가 부러워. 그리고 민주주의적으로 엄청 활발한 나라고. 실제로 경제 성장률이 30년 만에 거의 30년 만에 중국 본토보다 높대요. 그러면 대단하다. 진짜 요즘에 중국 그 대만 TSMC가 진짜 엄청 미친 듯이 올라가가지고 네. 삼성이 그 파운드리에서는 따라잡을 수가 없는 수준에. 네. 전 솔직히 중국에서도 대만 드라마를 되게 많이 봤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대만에 더 약간 심리적으로 좀 더 가까워요. 근데 이게 중국이 진짜 그러니까 중화권이 진짜 크다고 느낀 게 그냥 한국이랑 중국 빼면 다 중화권에 어딘가 정도가 있는 것 같은 게 어딜 가도 다 그런 문화가 있던데. 그쵸. 그러니까 중국에 좀 익숙해지면은 대만도 되게 익숙하고 홍콩도 익숙하고 마카오도 익숙하고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말레이시아 갔는데도 제가 생각한 가봤어요. 말레이시아가 아니었어요. 거기도 화교들이 엄청 30% 되는데 그렇죠. 그 나라의 그 부유층들은 거의 다 그냥 거기가 말레이시아의 백인 같은 느낌이에요. 보면은 거기도 그렇고 인도네시아도 화교 그래 중심이고. 싱가포르도 중국권. 맞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런 거 보면서 중화권이라는 게 진짜 넓구나 그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넓은데 중국이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적이 좀 많아요. 그죠. 근데 지금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해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너무 단시간에 강대국이 되다 보니까 국익을 최대한 많이 챙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제 지정학적으로 분쟁이 많이 생기는 거죠. 저희가 책이 이제 그런 문화적인 책이 아니라 지정학에 관한 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정학적으로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고 또 이제 다른 나라 중에서는 당연히 미국이 중국이 새로운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이 강대국이 되는 걸 최대한 견제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중국의 뭔가 외교 방식 이런 것도 좀 스스로도 좀 고쳐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정치학적으로 봤을 때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미국은 그 경찰국이라는 지위, 그러니까 물론 스스로 그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우리가 암묵적으로 저희가 경찰국이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군사력이 가장 강한 국가이기도 하다 보니까. 근데 이 힘을 어떻게 쓸 거냐라고 내부적으로 되게 고민을 많이 해서 했던 그 시기를 거쳐 왔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민주주의라는 되게 오픈된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외국을 다루는 법을 잘 안다는 그렇죠. 거죠. 왜냐하면 그 유엔,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유엔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한번 실패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미국이 국제 연맹 만들었다가 네, 국제 연맹 히틀러가 사고를 쳤죠. 히틀러가 사고를 치기도 하고 미국이 애초에 그 연맹에 가입을 하지도 맞다. 않았고 그렇죠. 홍철 없는 홍철팀처럼 됐죠. 자기가 만들어놓고 자기가 못 들어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거치고 나서 브레튼 우즈라는 이제 국제 거버넌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거버넌스라는 그 단어의 뜻이 통치를 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관리를 하는 국제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힘이 되게 많지만 우리가 이 힘이 되게 많은 것과 별개로 소프트 파워를 어떻게 사용을 잘 하냐를 체득을 해왔던 건데 중국은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죠. 게다가 민주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고 사회주의고 뭐 공산주의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사회주의 전체주의 체제 안에서 이제 이 힘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그 기반 정보가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수틀리면은 우리가 뭐야 니 우리한테 개겨? 그럼 너 이제 수출 안 해. 관광객 뭐 사드 배치해? 관광객 안 보낼 거야. 뭐 그리고 뭐 이 최근에 호주도 마찬가지죠. 뭐 수틀리면은 뭐 수출 너네 안 해. 우리가 코로나 한다고 했어? 그죠. 그 대박이죠. 황구시보 편집장 호주한테 대고 신발 뒤에 붙은 껌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와 진짜 대박이다. 어떻게 저런 말을 황구시보로 치면은 국영 언론이잖아요. 그게 그쵸. 그쵸. 사실상 중국의 입인데. 그러니까 BBC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랑 우리나라처럼 KBS 같은 그런. 그죠. 근데 그런 얘기도 어떤 저 옛날 정치학 교수님이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구인들은 그 세력 균형을 얻는 게 힘이 균형이 맞아서 이렇게 딱 서로 균형이 맞으면 안정이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국식 사고는 뭐냐면 매우 압도적인 강자 한 명이 딱 이 국권에 있어서 그걸 중심으로 이렇게 조아리는 게 그러니까 평화라. 조공 문화잖아요. 그렇죠. 우리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아예 우리 오야붕이 인정하지 않았던. 약간 그들만 좀 두목이 딱 있어야 오야붕이라니. 오야붕이 아주 고급 어휘를 네. 쓰시네요.
뭐 약간 두목 문화 같다는 거죠. 깡패 문화 같다는 건데 그런 건데 이제 그게 이제 서구적인 우리도 이제 서구적으로 이제 세계를 보고 있으니까 그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제 근데 중국은 왜 우리가 강국이 확실한데 꿀치 않냐. 뭐 그러잖아요. 대국이 뭐 소국이 뭐 대국 앞에서 이런 소리를 하잖아요. 막 맞아요. 우리나라 와서 했잖아 옛날에. 맞아요. 그렇죠. 근데 그 미친 소리 같은데 우리가 봤을 때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를 맞아요. 소국이라고 생각해요. 그러겠죠. 중국인들은. 그러면 알아서 이렇게 하면 세상이 조화로울 텐데 왜 저럴까 그렇죠. 하는 거지. 우리한테 잘하면 우리도 잘해줄 건데 너네 왜 그래? 약간 이런 그러니까. 거죠. 알아서 꿇어야지 막 이런 느낌이니까 너무 사고가 다르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중국이 사실 민주주의가 아니라 공산주의를 택하고 공산주의에서 중국식 이제 사회주의를 택한 영향이 이렇게 펼쳐진 거겠죠. 만약에 대만, 그러니까 이제 장제스가 이겨가지고 공산주의가 아니라 진짜 민주주의 중국이 됐으면 또 다른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중국이 민주주의에서 어땠을지 진짜 상상이 안 간다. 저도 상상이 안 가요. 약간 인도처럼 되지 않았을까 싶긴 해요. 인도? 뭐 그럴 수도 있죠. 인도도 그건 생각해봐야겠네요. 그래서 이제 결론이 뭐예요? 분쟁들이 많은데 이제 뭐 어떻게 된다는 건가요? 네, 책으로 다시 돌아와서 저희가 이 많은 지역의 한 파트를 소개를 해드린 거니까 사실 좀 결론을 내기 애매모호한 부분이 작가도 분명히 있을 수 있었겠지만 어쨌든 좀 애매모호하게 끝내요. 그러니까 뭐 앞으로 놓인 중국의 숙제가 이런 거다.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분쟁이 일어날 것이다. 뭐 이렇게 하고 그냥 얼레벌레 끝내는 느낌도 있긴 하지만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이 작가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라고 엿볼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이 그 로버트 카플란이라는 학자를 인용해요. 이 사람이 키신저를 잇는 미래학자 이렇게 국내 언론에 좀 휘황찬란하게 소개가 된 부분도 있긴 한데 정확히는 국제관계학자고 언론인이기도 하고 약간 좀 현실주의 학파 그러니까 즉 냉소적인 시각을 가진 학자 로 소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도 되게 지정학을 중요시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남중국해는 결국 중국의 손아귀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약간 이렇게 얘기한 부분을 인용해서 소개를 한 거 보면은 결국 이 작가도 그 남중국해는 좀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중국의 그 지정학적인 손아귀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죠. 아무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거예요. 뭐 미군 해군은 뭐 전 세계를 다 다녀야 되지만 중국은 그 앞바다만 지키면 되니까. 그럴 수 있겠죠. 네, 그럼 일단 이제 이번 주에 우리가 지림에서 중국 부분만 발췌해서 가져왔는데도 2시간이 벌써 지났어요. 그렇죠.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좀 더 세세하게 소개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았겠는데 그 또 지루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저는 되게 저는 뭐 중국 지리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어쨌든 중국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앞으로도 좀 이렇게 중국에 대한 얘기를 몇 번 더 하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책 얘기를 하면서. 맞아요. 이제 점점 떨어져 가는데 저는. 중국에 대한 그 이해가요? 네. 다시 제가 살리는 가지고 거? 있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이제 끝났어요. 나중에 아예 몇 년을 살았는데 에피소드 그렇게 없어요. 아예 특집을 하자. 백희연의 중국 해달라고 내면은 말이잖아요. 중국 시리즈를 쭉 하자고. 네, 중국 시리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아예 최근에 에피소드가 그렇게 많이 없어가지고. 모르겠어요. 요즘에 근데 어쩌다 보니까 우리가 중국에 굉장히 그 관심이 많아지긴 했는데 뭐 재밌는 것 같기도 하고. 사람들이 중국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중국을 좋아하지 않죠. 근데 관심은 그러니까 알고 싶지 않은 것 같긴 한데 알고 싶지 않아. 왜냐면은 너무 미운데 잘 나가는 얘기잖아요. 사실. 그죠. 맞아. 근데 맞아요. 현실이기도 한 게 뭐 어쨌든 10년 후를 그려봤을 때는 중국 영향력은 더 강해져 있을 거고. 훨씬 강해지겠죠. 그럼 어떻게 했을지는 우리가 좀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좀 중국을 우리가 가까이 있으면서 오히려 모르는 점이 많으니까 좋았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백기자는 어땠어요? 그럼 저도 에피소드를 좀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중국의 껍데기를 열심히 공부할 테니 그 지인을 좀 자꾸 만나가지고 그 지인 뭐 얘기를 좀 취재를 좀 들어볼게요. 해보세요. 네, 취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되게 좋은 정보인 것 같아요. 그 되게 중국인이랑 결혼한 한국인이 솔직히 좀 많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솔직히 까놓고 우리 주변에서는 뭐 그럴 수 있죠. 코로나 때문에 밀리긴 했지만 나도 중국인 친구를 사귀어가지고 얘기를 좀 해봤어요. 제가 이제 학교가 학교다 보니까 중국인 유학생이 그렇게 많은데 맞아. 좀 한 명이라도 친해질 난 몇 걸 명 좀 그랬어요. 친해졌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근데 말 조심해야 된다는 것도 느끼긴 했어. 맞아요. 말 말 엄청 잘 조심해야 통하다가 돼요. 말이 엄청 잘 통하다가 갑자기 어떤 그 걸리는 포인트들이 있더라고. 맞아요. 갑자기 버튼이 눌리는 거야.
그런 거 알아요. 근데 진짜 버튼이 눌려요. 근데 이런 거 같아. 그러니까 중국도 같은 나라도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지내다가도 갑자기 예상치 못한 거 버튼 눌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네. 일본 친구가 잘 지내다 독도 얘기 나오면 그러니까. 빡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비슷한 거죠. 싸우자는 게 아니라 그런 걸 알면 서로 배려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도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감. 아무튼 다음 콘텐츠에는 또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을 들고 와서 대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다음에 그럼 만나요. 다음에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